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3 최규하 대통령 기념 청렴상 시상식 및 강연회 진행을 맡은 신앙송가 손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렴상 시상식 및 강연회 순서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에 앞서 식전 공연과 일부 청렴상 시상식 그리고 2부 특별 강연회로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식전 공연으로는 원주문화원 동아리인 색소폰과 아코디언 연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국민의례에 이어서 일부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김성호님과 원주시청 김진영님 두 분에 대한 청렴상 시상식이 있고 박순조 이사장님의 내빈 소개와 인사 그리고 축사에 이어서 2부 순서는 박진호 강원일보 사장님의 언론인이 본 최규하 대통령의 주제 강연 등으로 순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연회가 끝나면 기념품과 함께 도시락을 준비하여서 나누어드리고 있으니 한 분도 가실 때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상식에 앞서 식전 행사로 정년 퇴임한 시민들이 모여서 악기 연주로 봉사하는 음악 동호회 원주문화원 비박 팝스 앙상블의 색소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입장하실 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박 팝스 앙상블 연주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은퇴자 위주로 구성된 동아리고요. 노후 여가 생활과 현장 봉사를 목적으로 2017년에 창립한 그런 단체입니다. 소외계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각종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음악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서 대중문화를 접하면서 즐거움으로 삶의 희망과 건강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주할 공명은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천년지기, 안동역에서입니다.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박 팝스 앙상블의 연주가 우리 모든 마음을 전율시키는 시간이었죠. 네, 심장이 녹아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합주에 그 묘미를 보여주신 멋진 하모니로 감동을 선사해주신 우리 색소폰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시 한번 명연주를 감상할 기회를 더 한 번 더 주시는군요. 어울림 아코디언 앙상블 소개합니다. 앙상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할 곡은 최 대통령의 애창곡이 뭔지 아시죠? 뭐죠? 아, 네, 맞습니다. 선구자, 그리고 찔레꽃, 울어라 열풍아 세 곡이 되겠습니다. 네, 다 준비되셨나요? 네, 연주할 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앵콜 안 나왔나요? 앵콜. 네, 앵콜곡까지 준비하신 우리 앙상블 팀입니다. 네, 한 곡 더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코디언이 춤을 추는 것 같죠? 네, 마디마디.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섬세한 연주가 아주 돋보인 네,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우리 선구자를 들으니까요, 옛날에 만주벌판 그리고 해랑강 기슭을 막 말달리면서 일하셨던 우리들의 선구자, 애국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또 최규하 대통령이 선구자를 부르는 모습이 겹치듯이 이렇게 연상돼서 떠오르는데요. 네, 정말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우리 아코디언 연주팀과 그리고 네, 비바팝스 네, 연주팀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네, 오시는 길 편안하셨죠? 네, 이 자리를 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시상식이 어떤 시상식인지 아시죠? 네, 무슨 시상식이죠? 청렴상 시상식이죠. 혹시 여러분 청렴 하십니까? 네, 너무 반가운. 네, 근데 사실 부정부패를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도 청렴하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가 조금 괜스레 약간 뜨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무게감이 느껴지고 책임감도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청렴한 사회를 꿈꾸십니까? 네, 예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부패한 나라가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과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청렴한 나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최규하 대통령 기념 제2회 청렴상 시상식 및 특별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바로 청렴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지난 2019년 최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상을 제정하여 시상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2회 청렴상 시상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렴상을 실천하시고 청렴을 실천하시고 계시는 두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감사청렴 총괄 담당 김성호님은 27년간 공직자로서 청렴한 사회 정착을 위해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노력과 적극 행정 지원, 적정 규모 학교교육 육성 추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성실함을 다하셨습니다. 또한 원주시청 감사관실의 김진영 주무관님은 청렴 감사팀에 근무하면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청렴문화 조성, 반부패 시책 추진 등 원주시가 청렴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하여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두 분에게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원주 오칠 공예품인 서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한은요 서견대라고도 하며 우리 옛날 선비들이 책을 볼 때 많이 사용하던 앉은배기 책상입니다. 네,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시상식은 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함종한 이사장님과 박순조 이사장님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함종한 이사장님, 명예이사장님 임시입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제2023-2호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감사관실 감사청렴 총괄 담당 김성호, 귀하는 최규하 대통령의 청렴한 선비정신의 선양사업을 위한 직장 내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공직자의 모범이 되셨기에 제2회 청렴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1일 재단법인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함종환, 이사장 박순조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함께 꽃다발과 시상품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진영님 시상하겠습니다. 네, 시상은 박순조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2023-3호 소속 원주시청 감사관실 주무관 김진영. 문화는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동일하게 상장 및 꽃다발과 시상품이 전달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주 옷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네, 영광스러운 두 분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 네, 잠시 수상자와 함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꽃다발 들고 네. 네. 자,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활짝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표정이 어르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순주 이사장님 내려가지 마시고요.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내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모든 분들을 다 소개해 올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요. 일정상으로 공식적인 얘기죠. 몇 분만 소개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 소개할 적에는 접수된 순서대로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내가 좀 더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참석하신 분들을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강원일보사 박진호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원주시 노인대학 원순만 학장님 오셨습니다. 원주시 노인회 유종우 회장님 오셨습니다. 강원도지사를 지내고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 앞에 이사장도 하셨고 지금은 사실상 최규하 대통령 기둥이십니다. 현재 명예회장으로 계시는 이사장님 중 함정환 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멀리 그 강릉에서도 오셨어요. 강릉시 강릉시 대종의 최장창헌 부회장님, 최용순, 최종금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도 최씨 황산의 회장님 회장단에서 많이 오셔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 김기홍 부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원주평통 민주평통 원주시협의회 윤영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권오광 원장님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 하석균 의원님, 박길선
교육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구자열 전 도의원이셨죠. 오셨습니다. 제가 늘상 존경하는 월정사 원행 스님, 큰 스님 오셨습니다. 원주시의회 황기석 전병선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원주문화원 이상현 원장님 오셨습니다. 저희네들이 쓰고 있는 원서입니다. 원주시 관광협의회 회장 박성남 회장님 오셨습니다. 산림항공본부 고기열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이게 높으신 분이 맨 마지막으로 들었네. 원주정 환경청장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비를 분들은 더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빠지는 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 외 많은 분은 다 소개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네 우리 이사장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년상 2회 수상자분들 정말 가보로 남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네들이 시상식과 함께 그동안에는 저희네들이 대통령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든가 학자분들,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네들이 우리 한번 다른 시각에서 봐보자. 이래서 언론인이 본 최고의 대통령은 과연 어떤 상이었을까? 그래서 우리 임원진에서 논의한 끝에 강원일보 박진호 사장님을 연사로다 모셨습니다. 이 박진호 사장님은 청와대도 오래 출입하셨고 국회도 오래 출입하셨고 정치부에서 쭉 몸담아 오시다가 강원일보 전무를 거쳐서 사장까지 하신 분이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주권이 생활권이었습니다. 이 평창의 고향이시거든요. 그래서 원주하고도 가깝고 또 청와대 출입하면서 거기에서 정계의 흐름, 또 국회를 출입하면서 정치의 흐름,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연사로다가 모셨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눈이기도 하지만 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역사의 기록은 바로 언론인들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인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음과 양의 철학이 있지 않나요? 음과 양의 화합했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아부하겐, 이 독일어입니다. 아부하겐, 지향한다. 그래서 언론은 그 사회의 거울로서 그 사회를 비춤으로써 그 사회가 밝게 되기를 기록하는 것이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살아온 삶은 과연 언론인들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 또 얘기 나오는 어떠한 길다 들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경청하기 위해서 사실상 결단을 내리는 데는 박지도 사장님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언론사들에게 이렇게 수락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요즘에
그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전국이 들썩이고 있잖아요. 근데 원주, 강원도 우리는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이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가? 이 양반들은 밥을 먹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딴 데 예산 편성하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갖고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네들도 찾아오고 실력자 유치분들, 지역을 이끌어나는 분들한테 정치, 행정 모든 분들한테 서로 다 이야기를 나눠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원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기념사업회 한종한 명예이사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수상하신 두 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이 있게 해주신 우리 최규하 대통령, 요즘 같은 세태에 더 존경스럽고 그립습니다. 국민민복을 위해서 공복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 여러분, 공복은 공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죠? 우리 민초들을 두려워하고 인원인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들을 공경하는, 받들어 모실 줄 아는 그런 공직자가 진정한 공직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민복에서 민복, 복이란,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야지 행복합니다. 몸이 건강해야지 행복합니다. 그리고 인연이 건강해야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연이라는 것은 부자지간, 부모 형제, 부부지간도 인연이지만 우리 주변에 계시는 친구들, 동료들, 동지들, 많은 분들이 다 우리의 인연입니다. 인연이 많이 닿아야지 그 사람은 건강하고 외롭지 않고 행복한 법입니다. 나이 들어서 또 혼자 있어서 외로움에,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를 받고 그러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보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는데 대중에 그렇지 못한 분들 때문에 공직자들이 욕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분들이 지도자들이십니다. 대통령이 잘해야지 국민이 제대로 따라하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 본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이라는 분은 우리들의 아주 귀감이 되는 어린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추운 날씨에,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아침인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은 1년마다 1,000만 원씩 꼭꼭 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원주 도시가스의 그 모기업인 선비그룹의 이대봉 회장은 해마다 우리에게 1,000만 원씩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우리 후원 계좌를 만들어 놓고 후원금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그 주머니 헐기가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요즘 같은 세태에 최규하 대통령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 부끄럽지 않게 어느 기념사업회보다도 좀
반듯하게 격을 갖춘 우리 기념사업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를 더 빛내주기 위해서 우리 박 사장님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늘 가까이서 우리가 지냈던 사이고 해서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리라고 보는데 정말 최규하 대통령 그분에 걸맞지 않는 대접을 받는 게 마음 아픈데 앞으로는 당신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의 격에 걸맞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특히나 원주 시민이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시 노인회 유종우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노인회 지회장입니다. 오늘 최규하 대통령 100주년 기념 청명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릴 그런 건 아닙니다만 노인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듣고 상당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진심으로 이 청명상을 수상하신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청렴이 되는 거지 타의에 의해서는 청렴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청렴상을 제2회에 걸쳐 시작하신 우리 박순조 이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는 최규하 전 대통령께서 거처하시던 서교동에 댁을 방문해보고 여러 가지로 많이 느낌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100년에 한 번, 반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훌륭하신 분이 계신 데를 가서 보고 청렴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피부로 늘 느끼고 그런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시상을 중심으로 해서 원주에 계신 분들, 특히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최규하 전 대통령님의 기념사업회에 적극 동참하셔서 우리 반세기에 이런 훌륭하신 분들의 얼을 후손에게 널리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될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특별 강연을 하실 박진호 강일보 사장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정말 깊은 애정을 주신 데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 최규하 전 대통령님은 저는 늘 이래 보면서 원주에 광주에 가보니까 김대중 이 대통령을 기념하는 그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큰 걸 보고 기념관도 대단한데 원주는 그런 게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지금 순조롭게 어떤 한 분이 조금의 돈을 내가지고 이 기념사업회 같은 데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 강원도 원주에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아주 크게 좀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 많습니다. 모쪼록 오늘 청렴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박진호 사장님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최규하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함종환 전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앞에서 설득하시지만 이것이 여의치 못한 것이 많이 아쉽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모쪼록 우리 원주 시민 전체는 한 몸이 돼서 최규하 전 대통령님에 대한 기념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여러 장래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모쪼록 최규하 전 대통령님 청명상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김기홍 부의장님 축사 순서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김기홍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있을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전 도지사님이신 함종환 전 도지사님과 박순종 문화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최규하 기념사업회를 조직하시고 이사장을 맡으셔서 오늘이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말씀 주시기에 함께 해주시는 명신을 상고하게 강원도 최고의 언론인 강원일보 박진영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 동경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도쿄 도의회와 그리고 또 우리가 파견을 보낸 일본 본부 감사하기에 갔다 왔는데 우리 상임위에 최연소 도의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27살에 당선이 돼서 지금 28살인데 이 친구는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최연소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같이 이렇게 동경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이 친구가 그 일본을 좀 하나 밑으로 깔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이랑 비교를 하면서 일본이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또 뭐 GDP나 이런 건 아직까지 높지만 실제 생활이나 그런 말을 하길래 제가 굉장히 놀랐고 제 눈에도 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그 친구 나이 때 일본에 처음 갔을 때는 그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보였고 물가도 비싸고 우리보다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가보니까 정말 그 친구 말대로 물가도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더 싸게 느껴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앞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되게 동경이 컸고 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도 가져본 적이 있지만 오늘날에 아마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미국이 전혀 부럽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재미있는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또 전 세계 문화를 호령하는 나라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고 우리 아이들도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반열에 들었고 또 문화로는 아마 미국과 우리나라 두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우리 역대 정권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때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마 그런 공이 크신 분이 역대 정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사람들은 공과 과가 있는데 아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두 분과 함께 우리 최규하 대통령께서 그 두 정권을 공복으로서 아까 우리 함종환 지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공복으로서 그 역할을 해내셨고 또한 우리나라가 혼란기에 있을 때 그 혼란을 수습하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원주에서 나셨고 우리 최규하 대통령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뭐 석유파동이라든지 농림이라든지 외교에서 아마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원주의 그 대통령이신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함에 있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도 적은 돈이지만은 해마다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 최규하 대통령께서 살아오신 그 모습과 청렴함과 우리 원주의 그 자랑스러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하석균 도의원님과 또 박길선 위원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길이길이 기억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핸드폰이 울리는데 진동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축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정하 의원님 축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정하입니다. 최규하 대통령 기념 청렴상 시상식 및 특별 강연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상식과 특별 강연회가 개최되기까지 애써주신 재단법인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박순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우리나라 외교 발전에 초석을 두고 국난 극복을 위해 뛰어난 통치 리더십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청백리의 표상이 되어 참된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최규하 대통령의 숭고한 청렴의 지도자 정신을 이어받아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규하 대통령 기념 청렴상 시상식 및 특별 강연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회의원 박정하 드림. 네, 박수로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의 축전입니다. 최규하 대통령님 기념 청렴상 시상식 및 특별 강연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념사업회 박순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살아생전 밑창이 닳아 떨어진 부분을 덧붙인 구두를 신고 다닐 정도로 청렴함과 검소함을 보여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규하 대통령의 청렴한 선비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청렴상 시상식과 특별 강연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올림.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2부 특별 강연회 순서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박진호 강원일보 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호 사장님은 춘천고등학교 졸업과 강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강원일보 서울지사장과 대외협력본부장 전무를 거쳐서 2017년부터 대표이사 사장으로 계시며 제10대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고요. 언론인이 본 최규하 대통령을 주제로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원주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최규하 대통령을 추모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눈을 감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더 그리운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잠잘 때 눈을 감으면 우리 최규하 대통령이 더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본행사 전에 식전 공연이 있었는데 최규하 대통령께서 좋아하셨던 음악들을 많이 틀어주셨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니까 더 우리 17년 전에 돌아가신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큰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최규하 대통령 이 기념사업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박순조 이사장님, 그리고 그 전 이사장님을 하셨던 존경하는 우리 함종환 전 도지사님이시자 국회의원님이신 분들과 원주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대통령께서 최규하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그리고 물러나신 그 79년하고 80년대 우리 최규하 대통령은 제4공화국의 10대 대통령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 역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최 대통령을 이렇게 뭐 취재하거나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신문 기자가 돼서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아마 비교적 오랫동안 한 우리 전국에 있는 언론인 중에 그래도 오랫동안 한 그런 언론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또 YS 때 그럴 때 제가 3대 정부에 걸쳐서 잠깐씩 그 대통령 그 청와대 출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옮겨왔지만 그런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우리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간단히 간접적으로나마 직접 볼 수 있었고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또 많이 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수행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국정이 돌아가고 외교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1919년생이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함종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순주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청년과 소신의 그 지도자로서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동이 안 되네요. 그 사진을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규하 대통령 지금 여기에 기념관에 가지 역사 이거를 다른 걸 보고 가보시면 가장 그 청렴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우리 대통령님의 신었다. 이 신발은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 그 위에 신발이 우리 최 대통령이 신었던 신발이십니다. 이 지금 뭐 아무리 어려운 가정에서도 아마 신발에 이렇게 바닥을 덧대서 신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신발은 아마 처음 보는 사진일 겁니다. 아마 언론인 중에도 제만 갖고 있는 사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근 한 100년사에서 우리 강원도가 난 가장 걸출한 인물이라고 하면 저는 최규하 대통령과 그 기업인으로서 크게 성장하셨고 한국경제를 이끌으셨던 정주영 회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1915년생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한결같이 강원도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각별했던 분들이고요. 이 정주영 회장 사진이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신었던 신발입니다. 지금 저게 이제 청운동 지금 자택에 저렇게 이제 보관이 돼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금 많이 낡았지만 그렇게 끝까지 저렇게 청렴하게 이렇게 그 돈 많은 그 회장님도 저렇게 신으셨습니다. 최규하 대통령께서도 지금 저 신발을 보면 좀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옆 사진은 지금 그 우리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사진이고요. 그 밑에 사진도 저 사진은 지금 일반 필부의 집에 가더라도 볼 수 있는 충분한 장독대입니다. 저 장독대가 바로 우리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실 때까지 쓰던 장독대가 그대로 그 모양대로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저걸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이 나라를 이끌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잘 안 되네. 사진. 이제 아까 우리 노인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서교동 자택이 저게 지금 그 전에 70년대 초반에 명민동에 사시다가 이제 저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지금
지금도 이제 저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도 보면 지금 정주영 회장님 자택입니다. 저게 63년도인가에 그 지은 집입니다. 그대로 그 모양을 쓰고 있고요. 지금 거실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가 나온 이 두 위대한 거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청년과 이 소신의 이 큰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정주영 회장님 집에 가보면은 지금도 참 그 웬만한 시골집보다도 지금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방도 거의 안 돼 있고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제가 저 집을 지금은 이제 방문이 안 됩니다. 저 집은 지금 그 정주영 회장님의 장손이신 그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사진이 이제 나올 수가 없는데 왜 저 집을 다시 개축을 하지 않고 저기다 뭘 하지 않느냐 하니까 해외에서 뭐 미국이나 유명한 억만장자들이 오면은 뭐 신라 호텔이나 무슨 더 좋은 호텔 이런 데 가서 식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분들은 한국의 그러니까 그 기업이 또 경제가 성장을 냈던 주역이 됐던 분들의 집에 그러면 그 정원에서 식사하는 걸 더 훨씬 더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우리 최규하 대통령의 저 사저도 앞으로 계속 보존해서 아까 우리 노인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정말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우리 청년과 소신의 리더는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기념관을 가보면서 좀 마음이 좀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웬만한 소설가만 되더라도 문학관을 가면은 정말로 아주 상당한 수준으로 전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10대 대통령을 하셨고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13분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지금 6공화국까지 13분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기관리에 철저했고 위기관리에 투철했고 누구보다도 국제외교에 밝았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데 또 한국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를 한 분이 저는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자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권위주의 시대,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가 마감을 하고 다음에 군부 정권이 들어오기 직전에 그렇게 권위주의 시대에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가와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했던 그 절절한 모습들이 많은 기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규하 대통령 관련된 책들이 여러 개 나와 있어서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그건 일관되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전두환 대통령은 한 8년 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실질적으로 통치를 한 기간이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개월. 그러니까 그분의 전두환 대통령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간을 가지고 조금 폄하한다거나 조금 왜곡된 그런 역사를 기술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원주 시민분들을 중심으로 뜻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규하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선양 사업이 새롭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가수 중에 현숙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효녀 가수라고 워낙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친구가 고향이 김제입니다. 지금 김제에 가보면 김제 벽골제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아리랑 문학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소설이 대하 소설이면서 일제시대에 핍박받던 우리 민초들의 삶을 그린 소설인데 아리랑 문학관을 지금 앞에 현숙의 효열비가 있습니다. 아마 유일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가수의 효열비, 부모의 동상까지 세워서 기리고 있습니다. 김제는. 그러니까 어찌 그분을 현숙 씨를 이렇게 다른 평가를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김제에서는 이 가수의 그런 효 역할을 가지고도 지역의 스토리를 만들고 히토리를 만들고 서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우리도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까 인사말을 해주신 우리 김기홍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우선은 물론 그 기념사업회 중심으로 움직이시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서 이제부터라도 시작이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규하 대통령 다시 기리고 그래서 강원도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났었다는 것을 좀 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그 평상시 우리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모습이 있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그 여러 차례 물론 총리 때는 아주 여러 차례 오셨고요. 그 대통령 때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자리직을 내려놓으실 때도 강원도를 마지막으로 방문하시면서 우리 뭐 춘천, 원주, 그다음에 고성, 강릉 그리고 대종에 여기 우리 강릉 지시 대종에서 오셨습니다만은 방산사도 가셔서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모습이 그 대통령께서 강원도를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총리 때도 물론 많이 오셨지만 그래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을 물러난 다음에 우리 그 강원대학교에서는 저기 계시는 분이 그 이상주 총장이라고 했는 교육부 장관 하셨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셨던 그분이 계실 때 우리 최규하 전 대통령께 명예법학사를 이렇게 수여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보면은 여기 요 분이 지금 아마 그 곁에서 잘 모르실 겁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그 최규하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계실 때 경제부총리를 하신 그 이한빈 박사십니다. 이한빈 박사. 그 이한빈 박사가 제 지도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이한빈 박사한테 그 최규하 대통령의 인품이나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평생 최 대통령께서 국가와 그 다음에 그 나라만을 위해서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신 게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최규하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 또 일화를 몇 가지 아마 이것도 아마 처음 아마 들으실 겁니다. 지금 아시는 분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강원도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라 했던 그 남동우 부지사라고 계십니다. 남동우 부지사가 지금 이제 춘천에 계신데요. 그분이 그 최규하 대통령께서 총리를 하실 때 그 연설문 작성자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 일화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분이 그 원래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과장, 국장, 그 다음에 그 차관, 장관, 총리, 대통령을 하시면서도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들은 최규하 대통령을 빼고는 다 정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대통령을 하신 유일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평생 외교관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 외교 문제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이 남동우 그 부지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79년 그때 12.6 사태가 났을 때가 어떤 때냐면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12.6 사태가 나기 한 3개월 전에 지금 그 어젠가 그 돌아가셨던데요. 지미 카터 그 대통령 사모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로달린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때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인권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왜 한국 정부가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인권 탄압을 하느냐 풀어줘라 뭐 이런 거를 많이 오고 그거를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주한미군도 철수하겠다고 막 그렇게 그 협박 아닌 그런 협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왜 내정 간섭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군 철수를 하려면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핵으로
무장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핵무장에 대한 그런 노력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와중이었고요. 또 그 당시 국제정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소련입니다.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이 그 당시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란이 그 전에는 탈레비 왕비였었는데 왕정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란이 다시 바뀌는 그런 어떤 정권이 바뀌는 사이에 그 당시에 이란의 그 진보 과격한 그 젊은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진입을 해가지고 한 444일 동안 이게 이란하고 미국하고 대치를 해서 그 당시 국제정세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 어렵던 시기에 그 최규하 대통령이 총리를 하셨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시해되고 나서 그 대통령으로 하면서 그 어렵던 시기에 아마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그 해방 이후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화정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13분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어온 게 바로 우리의 그 최규하 대통령이십니다. 그래도 그분이 잘 견뎌왔고 잘 통치를 했고 사심없이 그 국정을 이끌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초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옆에 사진은 이 최규하 대통령께서 소년체전이 80년대 우리 전국 대회가 최초로 열린 게 1980년입니다. 6월 9일 날 그 춘천에서 우리 한종환 지사님이나 우리 또 박순조 우리 이사장님도 기자를 하시게 되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원주하고 분산 개최를 전국 소년체전을 전국 대회를 최초로 한 게 이해입니다. 이해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우리 강원도에 대한 애정, 격려 또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그날 이제 주목나무를 기념식수를 하셨어요. 거기에 운이동에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춘천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춘천에 그 KBS가 있는 자리가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저쪽에 이제 송암동으로 그 스포츠 컴플렉스가 다 옮겨갔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기념식수를 한 주목이 지금 위치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일보 얼마 전에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계속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도 그 기록이 없습니다. 도청에도 기록이 없고 강원도 체육회도 없고 또 춘천시도 모르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원도가 좀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통령께서 기념식수한 고향에 와서 기념식수한 그 식수가 지금 오리무중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번에 기념사업회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그 새로운 모티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동우 부장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 고향 사랑이 지긋했다고 그래요. 지금 강원대학교에 가면은 강원대학교 정문 쪽이 4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4차선을 그 최규하 대통령이 그 당시 총리 시절에 방문하셔가지고 그거를 해주셨대요. 그때는 2차선도 아니고 제대로 길이 없었는데 그 남동우 부지사가 그 당시 서기관이었는데 부르더랍니다. 하루는 불러서 야 내가 내일 춘천을 방문하는데 강원대학을 방문하는데 가서 뭔가 좀 강원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게 없겠는가. 그래서 즉시 이제 본인이 이분도 이제 고향이 춘천이시니까 생각을 해서 그 강원대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사유지들이 많기 때문에 저게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아마 총리께서 오셔가지고 그거를 직접 그렇게 4차선으로 해주신 게 강원대학은 그 고마움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고마움의 일환으로도 저렇게 이상주 총장께서 법학박사를 주신 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다정다감했냐면 지금 총리공간 지금도 여전히 그 총리공간이 있는 데입니다. 삼청동에 그 당시에 총리를 계실 때 그때가 환갑날이셨답니다. 환갑날이셨는데 7월 16일이 아마 회갑일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남동우 부지사가 아침부터 거기 가서 연설문 이제 계속 작성하고 이제 그 총리께 이제 저것도 받고 이러는데 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회갑 축하 한두 번 해주시고
그러고 이제 본인은 또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그 정부 청사에 또 야근을 하는데 밤 늦게 한 11시쯤 됐는데 그 총리 공간에 그 비서관이 엄청나게 뭐 이렇게 먹을 거를 싸가지고 왔더랍니다. 정말 한상 차려와가지고 이거를 우리 그 고생하는 그 저게 총리실의 직원들한테 갖다 주라고 이렇게까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먹먹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밑에 있는 진짜 아주 새카만 그 제자들한테까지 후배들한테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대로 마음 씀씀이가 참 고마웠다 하는 마음 그런 얘기를 지금도 우리 만나면 가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려져 있던 것처럼 뭐 최규하 대통령이 청렴과 소신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다고 하는 게 말로만 아니라 이렇게 실증적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최규하 대통령 관련돼서는 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홍 여사님도 그 지금 그 서초구에 의원을 하고 있는 조은희 의원이라 국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 서초구청장도 하고 옛날에 기자도 저희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쓴 한국의 그 퍼스트레이드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 홍기 여사를 대한민국 여성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홍기 여사가. 그래서 아까도 그 총리실에 계실 때 그 비서관들이 그 총리 공간을 가면 원래 홍기 여사가 그렇게 그냥 그 어머니처럼 이렇게 다정다감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그 여인의 한국 여성의 여성 지도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이거 다시 사가지고 왔는데 제대로 작동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규하 대통령 때는 제가 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책이나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모셨던 분들 얘기만을 듣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는 뭐 직접적으로 이 기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최규하 대통령 때는 그 시절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는 지방 기자들은 출입하는 기자들이 없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때는 지방 출입 기자들이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됐을 때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지방 기자들이 출입을 하게 됐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지방 기자 중에서 출입을 하게 된 게 그때 강원일보였습니다. 지금 강원일보하고 그다음에 대구에 가면 매일신문 그리고 이제 부산일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많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수시로 이제 청와대에 있는 부속실, 비서동 같은 데를 가서 출입도 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역대 대통령들이 만나면 저는 지방 기자이기 때문에 항상 질문을 하는 게 강원도가 왜 이렇게 낙후됐느냐, 강원도가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에너지에 이렇게 담당했던 그 큰 역할을 해놓고도 지금 강원도 이거 홀대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얘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래도 뭐 강원도에 대한 이분들이 애정을 표해주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던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박순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주에 가면 김대중 기념관이라든지 김대중 기념관은 뭐 따로 또 연세대학에서 또 따로 또 기리고 있고 또 뭐 여러 군데서 이제 기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념 사업에도 아까 서교동 사저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봉산동 생강 지금 역사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원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게 좀 활활 이렇게 좀 타오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옛날에는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출입을 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는 대통령을 같이 뵐 수 있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던 사장님을 모시고 와서 직접 그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의 국정 현안이나 강원도의 현안이나 이런 거를 가서 대신 뭐 도지사가 할 수 없는 얘기들, 또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얘기를 직접 언론인의 입장에서 또 물어보고 그걸 기사화해서 또 이렇게 의제화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 가면서 이제 기자들하고 조금 이제 알력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출입이 이제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편집국장을 할 때인데 그때도 좀 자유롭게 좀 소통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이렇게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들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사실 그런 게 이제 중단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런 기회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게 이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사실 기자들이 그 청와대, 지금은 용산이죠. 용산을 출입을 하더라도 대통령하고 이렇게 직접 자주 만나서 이렇게 뭐 대화를 하고 좀 이렇게 이 일반 사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통이 사실은 굉장히 이 어떤 그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더 소통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 요와 관련해서 우리 최규하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그 권영민 대사라고나 저 지사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 자네 출세했네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외교장관 때, 또 총리 때, 그리고 대통령 때도 이렇게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오랫동안 최규하 대통령을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모셨기 때문에 그 잘 내용을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 최규하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직원들하고 소통 많이 하시고 늘 거의 격이 없으시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자연스럽게 그 비서관들이 그렇게 자유스러운 소통이 되니까 또 직접적으로 기자들하고는 접촉을 못하더라도 기자들하고 잘 소통이 돼서 이게 잘 전달이 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부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표현하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부분의 분들은 이분이 서울시장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그러면 일반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청계천을 복개를 하고, 또 하나는 서울시 그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고, 그게 결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데 그 서울시장 할 때 각인이 돼서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서울시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고위직 관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그럽니다. 그거는 오히려 청계천을 복개를 할 때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반대에 부딪힌 게 어디냐면 우선 택시기사분들이 일단 그게 되니까 교통이 체증이 되니까 영업에 장애가 된다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요. 또 환경단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환경단체에서 또 반대를 했었고요. 또 더더욱 또 문화재관리위원 쪽에서 또 반대를 해서 그게 다시 사실은 옛날대로 복구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에 많이 부딪혔고요.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 때도 서울 시민들의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일반 승용차를 타는 분들이 한 차선이 줄어드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진단을 내리는 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요즘도 많이 나오는, 요즘 뭐 이제 서울시 편입이라든가 이런 얘기, 하남이나 구리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얘기는 은평 뉴타운을 포함한 몇몇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재산상의 상당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으로 기여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견은 일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재밌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그 옛날에
제목이 야망의 세월이라는 그 드라마 보신 적이 있었죠. 옛날에 공전에 히트를 쳤는데 그 당시에 그 이분이 현대건설에 현대건설 근무자로 있을 때 그 일반 기업인으로 들어가서 회장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주제로 한 그 드라마가 그게 야망의 그 세월입니다. 야망의 세월에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주인공을 역을 한 분이 바로 지금 두 번째 문화부 장관하는 유인천 장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유인천 장관이 그때 문화부 장관이 됐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정주영 회장은 17년간을 모셨던 지금 회장님이 계십니다. 언론사 회장이신데 제가 자주 뵀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도 최규하 대통령하고 얼마나 큰 인물인가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일화인데요. 지금 그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지금 저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주고 있는데 저게 정주영 회장으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부활하고 있는데 모두 그냥 이명박 대통령만 영시하고 있지 않느냐. 저게 드라마가 너무 가장되지 않았느냐. 조금 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 같으면은 강령 가처분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까 정주영 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분들이 기대하기는 야 그래 요즘 한번 알아봐라. 요즘 그 작가가 조금 좀 방향을 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야 그냥 그대로 둬. 응? 그 드라마는 원래 그 극적인 그 어떤 요소나 효과를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더 부각이 되고 안 되고가 뭐가 중요하니 이래가지고 그 드라마가 완전 그대로 다 끝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야망의 계절을 보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또 이 부분이 됐던 부분도 많이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정치권은 특히 이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자리는 상징 조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누구보다도 그런 면에서 외로웠던 분이 우리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이분이 뭔가 개인적인 욕심을 갖고 또 본인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의지가 좀 더 강하고 했었더라면 국민이 희생이 되더라도 진짜 국민이 반으로 나뉘더라도 자기가 정권을 더 가져야 되겠다고 만약에 생각을 했으면 그 최규하 대통령의 역량이나 충분히 그 최규하 대통령을 따르는 그런 지도자들만으로 충분히 상징 조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 최규하 대통령은. 그랬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출범하면서도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는 문재인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옛날에 이제 YS가 이제 문민정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J는 국민의 정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라고 이런 식으로 명명을 했는데 유일하게 그런 부분이 각인되지 않은 부분이 최규하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10대 대통령의 최규하 대통령 정부는 위기관리 정부라고 했습니다. 위기관리. 지금 전 세계가 요동치는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내분이 있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계속 항해를 계속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생각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도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부는 위기관리 정부다. 전에 정부 어떤 권위주의 정부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질 그 어떤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그거를 잘 어떻게 우리가 위기관리해서 이 내부의 정치는 이렇더라도 그 대내적인 우리가 어떤 국가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 외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오롯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래서 대통령이 그의 아까 얘기한 79년도의 총리 시절에 우리 한종환 지사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국회의원을 삼선을 하셨기 때문에 총리가 연말쯤 되면 국정 무슨 관련돼서 이거 보고 이렇게 할 때 그 당시에도 전날까지도 무진장 비서관들하고 경론을 벌였답니다. 한국말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가서 우리 국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지만 거기에 그 당시가 워낙 한국이 전 세계에서 요동치는 어떤 국제정세 속에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외신기자들 많이 올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카터 대통령이 왔다 가서 미군 철수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핵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서 거기에 총리 한마디에 그 말씀이 엄청난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외교나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칠 거를 생각을 하고 항상 그 연설문을 비서관들이 써오면 이 문맥을 반드시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버릇이 있으셨답니다. 이게 나중에 뉴욕타임즈나 다른 외국의 기자들이 썼을 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이거를 항상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날도 갈 때 뭐 철군이냐 그러니까 미군 철군이냐 아니면 감축이냐 이래가지고 뭐 철군 같으면은 영어로 위드 들어옵니다. 위드 들어오. 근데 이제 감축 같은 거는 또 의미가 틀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페이스 아웃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잘 쓰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인 파장을 어떻게 미칠지 하는 생각을 아주 골똘하게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면서 한자 한자에 그렇게 국익하고 연계를 시켜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부분은 그 연설문 작성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곧 대통령의 한마디의 그 말의 엄중함, 중요성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외교 장관 시절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기관리 능력을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 한 8개월간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다시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5공화국을 거쳐서 다시 헌법에 앞에 노태우 대통령에서 이제 직선제로 되면서 6공화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계속 바탕이 됐던 그 그림자 역할을 했던 거는 바로 그 최규하 대통령의 외교적인 노하우 그리고 그 본인의 어떤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애국심 그게 기반이 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군가한테는 그걸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아직까지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야사와 정사로 나눠진다 그럽니다. 이게 햇빛에 쏘이면 정사가 되고 그 다음에 달빛에 묻으면 야사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전두환 대통령에 관련된 야사는 제가 오랜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몇 시간씩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 최규하 대통령은 야사가 없는 분입니다. 정사를 위해서 오로지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의 그런 야사들이 많이 있는데 최규하 대통령은 그런 야사에 대한 얘기는 지금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국가, 그 다음에 국민, 그리고 우리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대외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만 몰두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이제 내년에 우리가 또 국회의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선출직 의원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계속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좋은 후보, 능력 있는 후보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참 많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이 원주에 제가 이거 어제 알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전국에 가면 공공요양병원이 무진장 많습니다. 원주에는 지금 공공요양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만 유일하게 노인 전문 치매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지금 없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제주도에도 있고요. 우리하고 인구나 도세가 비슷한 충청도에만 가도 5개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기용 우리 도의원님, 의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국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없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없는 게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이 공짜라는 얘기가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무슨 이런 기념사업회나 할 때 보면 아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동참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조금 좀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땐 같이 앞으로 강원도도 그 역할을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제 고향 후배인데요. 기업적으로 많이 성공을 한 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평창항의 김진훈 우리 회장이 여기 와 있네요. 보니까 앞으로 우리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의해서도 뭔가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세상에 없는 게 비밀이 없고 그다음에 공짜가 없고 세상에 정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지금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이승만부터 13명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어느 학자가 쓴 글이라도 그건 누가 그게 다 정답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세상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어찌 보면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에 보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런 왜곡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바로 찾아가는 그런 노력도 우리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원주 시민, 그 다음에 또 강원도민 이렇게 또 언론과 지역의 또 학계나 이런 데 같이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시작을 하면 지금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평생을 아까 쭉 말씀하신 대로 나라와 국가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향 사랑이 각별했던 분입니다. 정주영 회장과 함께 제가 보니까 우리 그분들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지만 전후 시대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계와 정치 이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영향을 끼쳤던 두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님 기념관 관련해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몽구 회장님이 지금 건강이 이렇게 아주 썩 좋으신 편은 아닙니다. 정몽구 회장님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셨는데 또 우리 정의선 회장님은 그런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그 정주영 회장님이 원래 처음부터 거주하셨던 그 부분을 또 잘 보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아까 말씀하셨던 평생을 모셨던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료도 지금 찾아보고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최규하 대통령께서 8개월밖에 대통령을 근무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그러니까 75년에 총리가 되셨죠. 그 다음에 장관 하셨죠. 그 다음에 농정과장으로부터 시작된 기간이 평생이 진짜 잠깐 교수를 하시고 평생이 공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관련된 자료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이 지역에 뜻있는 그런 대통령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우리 최규하 대통령의 어를 기리고 선양을 하려고 하면 어느 지금 대통령보다도 더 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들이 많고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게 두서없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 최규하 대통령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그리워하고 오늘 저녁에 눈 감으시면 진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최규하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이 선양 사업이 좀 더 오늘 계기로 해서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간 관계상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이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2,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와서 이제 특히 제가 이제 한동안 지사님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지사님 하실 때 우리 관선시대 마지막 지사님을 하셨습니다. 관선시대 하시고 이제 국회로 가셨는데요. 그 당시와는 조금은 좀 아까 이제 뵈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이제 좀 나이가 그때보다는 좀 들어 보이시는데 여전히 건강하시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애정 그리고 저희들한테 가르침을 많이 주셨던 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오늘 최규하 대통령 선양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많은 지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실 때 여기 우리 어르신분들 무조건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행복하십시오. 이 행복하려면은 많이 여행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여행도 가슴에 와 닿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해야지 다리가 떨릴 때 여행을 못합니다. 이 해외여행을 안 하고 벌써 70이 넘으면 다리가 아파서 몇 군데 단체 여행 못 다닙니다. 이 가슴이 떨릴 때 많이 여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숙제하듯이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숙제하듯이 살지 말고 매일매일을 축제하듯이 이렇게 사시고, 우리가 이 후배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박순조 이사님도 계십니다만 저희 후배들이 우리 최규하 대통령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지금보다 우리 최규하 대통령 선양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 좋은 모습을 오래오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한 내용은 좀 있는데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고 네, 네, 감사합니다. 지만 하여튼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꽃다발을 가지고 오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더 그리워하는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시낭송가라서 그런지 그 말씀이 마음에 콕 박힙니다. 우리 최규하 대통령님 맏며느리께서도 신앙송 공부를 요즘 열심히 하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박진호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셔서 네, 전체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념사업회에서 그 기념품과 선물을 도시락을 130인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200분이 넘으세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2가지 선물을 다 드리고 싶은데 1가지씩만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청년상 시상식 및 특별 강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